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밴쿠버에서 의료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형택 통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통역사들이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동시통역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한 2-3초 정도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순차통역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제 기억력도 물론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 기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기법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기억력을 이렇게 좀 좋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교육을 받았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것저것 찾은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서 같이 우리 정보를 한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용한 방법들, 그리고 제가 시도했던 방법들, 그 중에 가장 나은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ll, based on what you just told me, I would like to repeat the chest X-ray and EKG and do some blood tests. Depending on those results, I may send you for possible cardiac catheterization, as I think you have something called ischemia. This happens when the blood vessels that supply blood to the heart muscles are narrowed or blocked. Blood clots can form and it can potentially lead to a heart attack. 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까지 이제 의료 용어를 이제 포함하고 있죠. 혈액의 순환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용어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의사분께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때는 정말 기억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의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응급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시 또 이야기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정말 내가 외워서, 그죠? 그래서 빨리 전달하는 방법, 빨리빨리 끊고 나가고 치고 나간다 하거든요. 치고 나가셔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늘 단기 기억에 관련된 부분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노트에 적는 거 없이 상당히 많은 분량까지도 이렇게 연상을 하고 또 기억해내는 그러한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의료 통역사들에게 필요한 기억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쉐도잉이라는 방법입니다. 쉐도잉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은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통역을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지 않으실 때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들으셔야 되고, 말하는 분은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말을 시작해서 한 번 말이 자연스럽게 끝나는 부분에서 멈추시고 그때까지 들으신 내용을 완벽하게 따라서 기억해내서 반복하시는 거죠. 이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2-3초 간격으로 따라하는 그런 쉐도잉법을 좀 더 길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하지만은
하나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딱 쉬는 그 순간에 정지를 시키고 들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따라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visualization이라고 해서 시각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전화 또는 화상으로 통역을 할 때 예, 많이 사용한 방법인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방 안에 함께 있는 걸로 이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위치는 의사와 환자 중간에 지금 서 있다고 이미지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실제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환자는 뭐 일단 환자의 그 환자용 베드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고,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어떤 걸 이렇게 하고, 또 이쪽 옆에는 이렇게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은 제가 하나의 그 제 이 마음속에 시각화를, 머릿속에서 이제 시각화를 해둡니다. 그렇게 시각화를 해두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의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일차를 시켜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력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적으시던지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온 그 상황, 보통 이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그 주증이 있잖아요. 메인 컴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증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키 포인트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쪽일 때는 이제 뭐 관상동맥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 acute myocardial infarction, 뭐 이렇게 AM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것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EKG, 뭐 이렇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엔지오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 번의 생각을 딱 해두시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하트어택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인공 심장 박동기 또는 제세동기 이렇게 심어놓고 계시는 거, 스탠트라든지 피가 막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한 곳에 뭉쳐있기도 하고, 혈전이거든요. 혈전 같은 생겨 있는 거, 그 안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맨 옷을 입고 있는 혈전 용해제가 창을 들고 뚫고 지나간 광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상상을 하면서 미리 해놓으시면은 제가 그 마인드 매핑이라는 걸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일종의 같은 겁니다.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한 가지 어떤 단어,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두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어휘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랄까요, 집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해당되는 언어가 이 우리의 기억력 내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상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상기억법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그 메모리 베이팅이라고 합니다. 베이트라는 건 이제 미끼죠. 미끼를 하나 이용해서 많은 그 단어들을 이게 associate,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segmentation 하는 거거든요. segment라는 거는 이제 구역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텅이로 이렇게 한 번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 외우실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제 끝번호 뭐 5681번 아니면 뭐 549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개의 단어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단어와 연관된 여러 개를 뭉텅이로 그냥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간단한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이제 그 기호화해서 외우시는 겁니다. 네, 이 기법은 이제 그 마인드 매핑에도 많이 나오는 기법인데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단어를 써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축약된 이미지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연관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토니 부지안 박사입니다. 그 마인드 매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통역하신 분들은 이제 굳이 한국어로 된 서적 읽지 마시고 원서를 좀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읽으시게 되면은 그 한국말 그 단어로만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게 될 텐데 영어 단어로 써 있는 걸 읽으시게 되면은 한 단어에 들어있는 그 뜻이 무궁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번역된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원서를 그냥 직접 읽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풍부한 어떤 그런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예,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번역본을 읽으시는 게 아니고 번역본을 읽는 것보다는 이제 원서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하시다 보면은 원서가 더 예, 편하실 거예요. 읽으실 때는. 네, 이렇게 이제 기억력을 이제 좋게 하는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그 의료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용어도, 함께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네, 의학적인 어떤 상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냥 방송 같은 거 보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미드 보실 때도 그렇고 그런 거 중요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해부학, 생리학 그런 책을 좀 하나 병리학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 하다못해 고등학교 때 보시던 뭐 생물책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는 게 중요한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한국어로 된 책도 보셔도 좋고 또 병행해서 원서로 된 그 바이올로지 101 또는 이제 어나토미, 피지올로지, 또는 패솔로지 뭐 이런 책들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통역사 특히 이제 통역사 중에서도 의료통역사의 길을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의료 관련된 그런 서적 그 다음에 기사 방송 이런 것들을 늘 가깝게 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매일매일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초를 다져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의료 통역사로서 이렇게 성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균형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한계로 남을 수는 없죠, 그죠? 약하지만 다른 부분을 강한 점을 부각을 시키시게 되면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동적인 어떤 균형 상태로 우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면 다른 부분을 강하게, 그죠? 뭐 한쪽이 약했을 때 다른 쪽을 강하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고르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동적인 균형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이 너무 내가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하시면서 다른 쪽을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제가 살다 보니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게 또 많이 통합니다. 어느 쪽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편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은 저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또 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